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제약의 이 프리필드 시리즈 생산 시설 관련되어서 미국 FDA, CGMP 인정 획득 소식이 나왔죠. 자, 주가 14만원 바닥권에서 강한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은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최근의 하락에 비해서 좀 이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오는데 유독 이제 셀트리온 쪽은 오늘도 이렇게 빠질 때는 제일 많이 빠지고 반등은 약한 흐름을 오늘도 좀 이어갔죠. 셀트리온이 1%,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90%, 셀트리온 제약은 0.46% 이래가지고 크게 이게 흐름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할 때는 가장 많이 빠지고 이 상방을 할 때는 거의 지금 변동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도 이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외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단적으로 이제 분봉에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14만 1,100원 여기에서 장중에 이제 14만 5천원대까지 일단 반등이 좀 나왔고, 시간에가 이제 100원 정도 올라서 14만 4,200원. 자, 14만 5천원에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오늘도 이제 공매도 이제 매매 비중 자체는 한 이번 주 한 일주일 동안에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일단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결과적으로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있을 플라이마 관련되는 이 PBM 이제 등재 여부가 김영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부회장이 이제 이달 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주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확인하고 이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빠질 때는 쉽게 빠지고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거래량 없이 양봉을 형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별로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날에도 셀트리온 쪽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도 수급이 견조하지 못한 흐름들을 지금 보이면서, 다만 이제 외국계 쪽에서 일단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아침에 이제 매도 관련되는 물량, 그리고 거래가 전반적으로 이제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쪽으로 이전할 때의 이 10만원대 이하의 어떤 이제 가격 형성이 지금 이제 2019년도 2020년 코로나 전에 이제 최저점 13만원대, 작년에 이제 최저점이 13만원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쌍바닥 형태로 이제 월봉 관점에서의 장기바닥 형성을 지금 1년 반 이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13만원, 14만원대를 안 깨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 여기를 깨게 되면 이제 2017년 이전의 어떤 가격의 어떤 이 고점 부분까지 확인하러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작년하고 이제 올해 1년 반 동안 이제 옆으로 갔던 이 부분 자체도 이제 박스권의 어떤 고점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하락은 굉장히 좀 경계를 하면서 이제 주가가 형성을 해야 되는데, 좀처럼 이제 양봉의 형성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PBM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와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는 3, 4병에 대한 이 흐름들이 결국 이제 주가 이제 방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 2분기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기간의 어떤 실망적인 어떤 이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도 좀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보다는 모멘텀에 의한 어떤 반등들 자체가 이제 7월달, 8월달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부분들을 이제 앞두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오늘 기사 나왔던 부분들 좀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DS, DP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원료 의약품을 이 DS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소비자가 이제 쓸 수 있는 제형 형태로 이제 가공된 게 이제 DP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청주 공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프리필드 시린지라고 하는, 아래 제가 그림을 따보면 펜타입이든 이 프리필드 시린지든 다 이제 피하 주사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놓을 수 있는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미국 FDA CGMP 이제 인증을 획득했다. 요거 이야기인데요. 이 청주 공장은 이제 2018년도에 FDA에 이제 CGMP 관련되는 부분을 일단 승인을 좀 받았고, 2019년도에 이제 영국이나 이제 EU 쪽에 이제 GMP 시설도 허가를 받았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 관련되는 이제 공장을 또 이제 생산 라인을 준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EU에 이제 GMP 관련되는 인증을 받았고, 이번에 이제 받은 것은 이 프리필드 시린지 생산 라인에 대해서 FDA 이제 CGMP 인증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청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이제 주요 인증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차례차례로 승인을 받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산 시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공급되는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 이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진에 보면 여기가 이제 청주 공장 이 전경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지상 3층에 700평 규모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원료의약품 요걸 이제 공급받아 가지고 충전 시설이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이 셀트리온 제약의 뭐 탐방을 가보면 이 충전기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좀 뭐 중요도가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충전하고 이제 이물 검사하고 이제 조립 포장 전체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핵심 공정으로 이제 꼽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충전입니다. 그래서 연간 이제 1600만 시린지까지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펜타입은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제 펜타입이죠. 그러니까 보통 인슐린 주사 같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형이 변화되기 전에 IV 제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바이알이라고 해가지고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들, 여기가 이제 뭐 액체로 될 수도 있을 거고, 냉동 건조해가지고 이걸 이제 식염수에다가 녹여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주사에게 조제를 해서 이제 뭐 정맥 주사라든지 요렇게 이제 보통 하죠. 바이알 형태. 근데 이제 이런 것들 환자 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이제 이렇게 액이 들어가 있는 게 요게 이제 프리필드죠. 프리필드 시린즈. 그 다음에 이제 펜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펜 모양으로 이제 피부에다 딱 대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오토 인젝션 관련되는 부분이 나가는 거고요. 이 프리필드 시리즈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감염 이 보호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요. 요런 어떤 세 가지 유형의 이제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의 의약품 생산이 이제 가능하고, 안전성,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수요가 높은 어떤 펜타입이라든지 프리필드 시린즈, 이 세이프티 타입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산 시설에 대해서 CGMP 관련, 설계 역량을 갖췄음을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과거 대비해서 이제 뭐 매출 성장이라든지 셀트리온 제품의 이제 DS를 공급받아 가지고 DP 형태로 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제약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동일한 어떤 내용의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 관련되는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DC죠. 그래서 ADC 쪽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피노바이오, 여기도 이제 뭐 추후 이제 상장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상용화 기술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정부에서 뭐 이제 5억 정도 지원받아서 이 링크 관련되는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ADC 같은 경우에는 항체의약품의 어떤 일종의 바이오 베타의 개념인데, 이 항체에다가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는 이제 보통 이제 세포 독성 약물 이걸 이제 달아가지고
그래서 링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가 원활하게 이렇게 저기 타켓까지 갈 때 안 잡혀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세포 독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독성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에 도달해 가지고 암세포 이제 표면으로 이제 들어가서 안쪽에서 이렇게 터져 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링크 기술이라든지 페이로드 관련되는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피노바이오가 이러한 부분에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기술 이전 협약 관련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년도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신약 관련되는 파이프라인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ADC 관련되는 기사들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지금 전혀 반영을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며칠 안 남은 이달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PBM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 공봉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 나올지가 좋으면 이제 반등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이 뭐 시간적으로 또 걸린다든지 이런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제 옆으로 또 플랫형으로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요 14만원, 15만원권에서 뭔가 이제 수급들이 이제 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동성 효과들을 오늘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로 이제 반등의 어떤 모습들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 15만원대 회복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단기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